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을 보시면 부동산 지식 정보 같은 것도 올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로서 또 대표로서 여러가지 있었던 일들도 올리고 그리고 매물도 올리지만 또 브이로그도 가끔씩 올리는데요.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또 하나 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하나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다가 오늘 선보이게 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부동산 혹은 재테크 관련된 책에 대해서 제가 추천도 해드리고 난이도 같은 거나 여러분들께 선정을 해서 레벨별로 조금 추천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리뷰식으로 제가 책을 읽었으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내용들을 또 귀담아 보셨으면 좋겠는지 같은 내용들을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사실 1년에 독서를 한 100권 정도 합니다. 그 중에 당연히 제가 부동산 관련된 업종의 일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및 재테크 관련된 책도 많이 보게 마련이고 또 부동산뿐 아니라 제가 자산관리사 자격증도 갖고 있으면서도 재테크 관련된 것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피드백도 주고받으면서 어떤 내용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좋은지 어떤 책이 좋은지 하나씩 이렇게 리뷰를 올려보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책 리뷰는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고 만약에 이런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컨텐츠에 이런 것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시작해보면은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부동산 책 리뷰를 어떤 걸 할 거냐면 이겁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사실 이 저자분의 책이 많이 있는데 2000 몇 년도지? 2007년도인가요? 그때 아무튼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이 나왔었고 제가 군대에서 이 책을 처음 읽었었어요. 근데 이게 같은 내용이 조금 개정이 된 개정판이긴 한데요. 이분의 책을 제가 거의 다 봤어요. 부동산 소액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도 봤고 오늘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요. 책들이 굉장히 난이도나 분야들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실무에 관한 책 그리고 세금에 관한 책, 부동산 등기부에 관련돼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권리 분석에 관한 책 이런 책들도 하나씩 소개를 할 건데 이 책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정석이잖아요. 부동산과 재테크를 한 번에 담은 내용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정석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최초에 조금 이렇게 흐름을 잡고 개념을 파악하시는데 좀 좋지 않을까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책은 아니고요. 제가 또 이 책을 선정한 또 다른 이유는 이름에 정석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수험생활 누구나 거치셨겠지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사실 말 그대로 정석으로 불릴 만큼 스테디셀러고 베스트셀러인데 저자분께서 이 이름을 사실 담으셨다는 거는 그만큼 그 의중도 파악할 수 있고 정석이라는 의미에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한 2번 정도 이 책을 정독을 했습니다. 자, 이 책은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은 당연히 개념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만 맨 뒷부분에 투자의 정석에서 이제 물건별로 종류별로 나와 있기도 한데요. 제가 느꼈던 부분은 여느 책들과 마찬가지지만 정석이기 때문에 만고불변의 진리 그리고 정석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렛대 역할을 해서 대출이나 타인의 자본, 전세금이라고도 하죠. 그런 걸로 또 집을 매입을 해서 투자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월세 상품처럼 그렇게 꾸준히 연금처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는데 이 레버리지에 관해서도 또 나와 있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 부동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 수도권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곡선이라는 그런 그래프적인 걸로도 반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하고 제가 또 갖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일본 부동산 버블 그리고 일본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메커니즘이 일본이 폭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실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고 기업들이 다양의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수요 위주이기도 하고 땅이 워낙 적어서 부동산 특성 중에 하나인 부증성, 그러니까 증가시킬 수 없고 그리고 또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서 부동산이기 때문에 또 그런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수요와 그리고 땅이 작은 희소가치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에 인구가 포화되어 있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 기본적인 논리와 원리 그리고 원칙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이 저자분께서 사실 한번 또 위기를 겪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한번 또 실패도 겪으시고 위기도 겪으시면서 살아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와 또 연륜,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도 이쪽 계통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루는 내용이 타이밍의 중요성, 그거는 뭐 항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이 책에서 또 다루는 나머지 내용 중에 하나는 지렛대, 그리고 타이밍의 중요성, 그리고 상품별 투자 종류, 그리고 투자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노하우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또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는 파트나 아니면은 페이지별로 빨간색을 개인적으로 저자분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밑줄을 치셨어요. 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광펜에 밑줄이 돼 있죠. 이게 제가 형광펜을 칠한 게 아니라 이 저자분께서 출판하시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인상 깊었던 챕터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정독을 하시기에 괜찮은 책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매년 3천만 원을 가지고 집을 계속 투자를 하고, 또 그 전세 보증금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예금 적금 풍차 돌리기처럼 매년 사고 또 이렇게 올리고 또 증가시키고 그 다음 팔고, 이런 식의 방법들을 나열하신 부분이 있는데, 매년 3천만 원이라는 자본이 사실은 웬만큼 벌어서는 3천만 원이라는 여윳돈을 1년마다 만드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꼭 3천만 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메커니즘, 그리고 이 논리대로라면 한번 읽어보셔도 그 개념과 흐름을 파악하고 계신다면은 꼭 부동산을 그렇게 어렵게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금과 적금처럼 조금 안정적인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요소다라고도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모든 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레버리지의 기본 원칙 중에서도 하나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에게 내 금전적으로 실현을 줘야 그 돈이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그 돈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도 마치 정석처럼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빨간색 밑줄 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곱씹으시고 재고하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그 내용만 가져가셔도 사실 저자분의 노하우와 그런 생각들을 담은 것을 우리가 이 값어치를 주고 책을 사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아무래도 개념을 정립하는데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좋은 점도 많지요. 당연히 많은데,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두 번 읽고 살짝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정석이라는 거라서 어떤 부분들, 어떤 분들을 위해 특정 타겟을 정해서 그분들을 위한 책만은 아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파트별로 되게 깊게 갈 수 없었던 점, 첫째.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정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는 얘기잖아 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석이기 때문에 지름길 혹은 이분들만을 위한 포지셔닝이 돼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사례도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사례들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치명적이거나 이 책을 괜히 샀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또 솔직담백하게 장점과 단점을 나열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린 부분들을 한번 이제 먼저 파악을 하시고 책을 보신다면은 조금 더 들어오시는 게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챕터별 리뷰 느낌을 한번 보면은, 챕터가 프롤로그 있고, 그 다음에 자 1장 부동산 투자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거에 대한 고찰, 그리고 2장 현명한 투자자의 정석 해서 이제 3천만 원씩 4년간 투자에 여유롭게 살기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전세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매년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수익을 상승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 그리고 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부분, 그리고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실 수 있게 되는 좀 파트라고 생각해서 제가 2장 챕터가 조금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탁월한 투자자의 정석인데요. 이거는 부동산 활황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 그리고 향후 20년 후 부동산의 5가지 핵심 트렌드, 키워드 이거인데, 이런 부분들도 어디 부분이 버릴 게 있어서 2장만 추천합니다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 지극히 주관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당연히 사이클이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겠고 모든 투자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걸 사실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타이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도 있고 또 최저점을 찍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대한 고찰, 그리고 그거를 이어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사장에서 투자 고수의 정석이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자 때리려면 이미 고수다,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5장 대상별 투자의 정석이라는 이 파트인데, 이 챕터가 어떻게 보면 이 책에 제가 볼 땐 꽃이라고 봐요. 왜냐면 투자와 그리고 부동산 품목별, 상품별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정석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 분양권, 오피스텔, 단독주택, 상가주택, 상가 이렇게 해서 다 개개별 특성이 있고 종목별로 주의해야 될 점과 어떻게 어떤 포커싱을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지들이 이제 다 각각 다르거든요, 투자마다. 근데 빌라나 다세대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적인 진리가 하나 있잖아요. 역세권의 신축으로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주 구옥인데 역세권, 땅을 사는 거죠. 한마디로 땅값을 사서 나중에 그 건물이 재건축되기를 바란다거나,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갖고 가야겠죠. 그럴 때는 대지 지분율을 또 많이 봐야 되긴 하지만 뭐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 아무래도 들어갔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소 두서가 없었지만 일단은 첫 번째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사실 스크립트를 보고 꼼꼼히 외우거나 하지는 않는 편이고 그냥 이렇게 제 생각을 흐름에 맡겨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뭐 빨리 본론만 말하지 뭐 라는 이제 뭐 그런 악플을 다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빨리 할 말만 하지라고 하는 분이 그런 댓글을 쓰고 있는 시간도 아깝지 않은가요, 사실은? 네, 뭐 그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뭐 아무튼 저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따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르는 분이었고 물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책 리뷰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또 다른 책을 읽어보고 추천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책 한번 읽어보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나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